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홀로또 코딱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해썹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칙 12절차 중에서 사전 5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 5단계에는 해썹팀 구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제품 설명서 작성, 그리고 용도 확인, 그리고 공정 흐름도 작성, 그리고 공정 흐름도가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사전 5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의 첫 번째 원칙, 위해 요소 분석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 중요 관리점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위해 요소를 다 분석을 했으면 당연히 중요 관리점이 어떤 부분인지를 그 공정이 결정이 날 텐데요. 그게 중요 관리점 CCP 결정이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 한계 기준 결정입니다. 중요 관리점이 결정이 되면 그 중요 관리점을 어떤 식으로 상한과 하한을 결정을 하는 단계가 한계 기준 설정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은 모니터링 방법의 설정입니다. 한계 기준을 설정을 하셨다면 그 한계 기준을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할지, 그러니까 점검이죠. 점검, 확인하는 방법을 기술하는 절차가 모니터링 방법의 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선 조치 방법의 설정입니다. 모니터링을 하다가 한계 기준이 이탈될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고 또 이탈 사항이 발생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식으로 재작업, 폐기 뭐 그런 방법들을 설정을 해 놓는 단계가 이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검증인데요. 모니터링을 하고 위해 요소 분석을 하고 중요 관점을 설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절차가 사람한테 안 좋은 위해 요소 분석, 위해 요소를 모두 다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하고 모두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검증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 및 문서화인데요. 기록을 해야 어느 누가 와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해썹을 관리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라고 기록 서류를 내놓는 게 이런 기록 및 문서화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해썹팀 구성 부분에서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해썹팀이 어떤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지 조직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도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팀원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회사의 해석 팀원들은 어떠한 해석 교육을 받고 또 식품 업무 경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이력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는 서류가 반드시 좀 갖춰져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회사의 해썹의 업무 분장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 누가 어떤 일을 하고 누가 어떤 일을 또 담당을 하고 이런 업무 분장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야 될 게 인수인계 사항입니다. 그 팀원들에 대한 어떤 부가 반드시 좀 갈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입고 검수를 한다. 입고 검수를 하면 입고 검수 담당자 정은 누구인데 이 정의 입고 검수 담당자분이 휴가나 뭐 어떤 부재 중일 때 누가 또 대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 담당자를 반드시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정부의 담당자가 조직도에 녹아져 있으면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제품 설명서의 필수 구성 요소에는 품목명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품목 신고 번호, 그리고 품목 신고 일자, 그리고 변경 신고 일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테고, 그리고 자가품질 검사 항목과 그 법적인 기준, 그리고 사내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그리고 반드시 일괄 표시사항에 기재되는 모든 내용들이 이 제품 설명서에 녹아져 내려 있어야 합니다. 용도 확인은 구체적으로 섭취해줘야 할 대상이 좀 구체적으로 좀 기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몇 세 이하, 뭐 영유아 대상, 뭐 몇 세 이상, 뭐 노약자,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용도 확인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공정 흐름도에는 입고부터 출하까지 모든 단계별로 공정이 자세하게 기술이 돼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정 흐름도가 현장하고 일치를 하는지 이 부분은 공정 흐름도를 작성을 해놓고 현장하고 한 번도 일치되는지 확인을 안 해놓으면 머릿속으로 상상한 부분하고 현장에 실제 배치되어 있는 공정 흐름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위해 요소 분석입니다. 위해 요소 분석은 원료와 부자재,
그리고 보관 상태, 그리고 용수, 그리고 제조 공정에 대한 것, 설비에 대한 것,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위해 요소 분석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A라는 해석 품목, 적용 품목을 제조 공정에 태워서 제조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원료에서 기인될지, 어떤 특수한 공정에서 기인 사람한테 안 좋은 위해 요소가 발생이 될지를 낱낱이 다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서 다 모든 것들을 다 발췌를 해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 중요관리점 CCP에 대한 결정입니다. 선행 요건이나 이전 공정에서 제거나 제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CCP가 되는 겁니다. CCP 결정도를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복잡다단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잘 안 되고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예스냐 노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어떤 CCP 결정도를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겠는데, 선행요건 관리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또 바로 직전 공정까지 제어되거나 제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 공정이 바로 CCP가 되는 겁니다. 애매모호하게 잡히는 한계 기준 설정이 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뭐 이상, 뭐 이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미니멈, 최소값과 최대값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온도 같으면 이제 미생물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살균을 하는데 몇 도부터 몇 도까지, 몇 도 플러스 마이너스 몇 도, 뭐 이런 식으로 한계 기준 설정이 명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계 기준 설정이 됐으면 모니터링은 육안으로 할지 어떤 계측기를 통해서 할지 어떤 또 다른 방법의 모니터링 방법을 설정을 할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개선 조치 방법입니다. 간혹 가다가 1년에 몇 번 안 되더라도 한계 기준 이탈 사항이 반드시 발생이 됩니다. 1년 내내 생산했는데 한계 기준이 한 번도 이탈이 안 됐다는 것은 그런 이탈 사항이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한계 기준 이탈이 됐는데 어떤 조치 방법이 없다, 개선 조치 방법이 없다고 하면 그 또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한계 기준 이탈이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개선 조치를 할 거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 마지막으로 검증입니다. 소비자들이 섭취를 해서 안전한 먹거리로 탄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해 요소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자는 게 검증 차원입니다. 검증에는 일상검증, 특별검증, 그리고 최초검증, 정기검증 4가지가 있습니다. 심사가 나왔을 때 물론 모든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마지막 이 문서화 및 기록 절차는 심사관들이 심사를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증빙 자료겠죠.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을 했는데 해썹에 대한 어떤 적용 품목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심사할 아무런 건덕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록 및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1년에 조치했던 생산 품목들에 대한 해썹 적용 품목들에 대한 어떤 적용 조치 사항이, 개선 조치 사항이 이 CCP 모니터링인지 모두 다 녹여져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계속 동그라미만 치시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이탈 사항이 있으면 그 이탈 사항은 그냥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그냥 이탈됐다고 이야기하시고 그에 대한 어떤 조치 사항은 이렇게 조치를 했다, 누구한테 보고를 하고 홀딩 조치를 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개선 조치를 하고 그다음 홀딩된 제품은 다시 재작업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 놓으면 됩니다. 뭐 자꾸 왜 거짓말을 자꾸 하십니까? 네. 똥골뱅이만 친다고 그게 잘하는 게 절대로 진짜 아닙니다. 심사관님들은 똥골뱅이를 쳐다보려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니네들이 분명히 이탈사항이 있는 건 아는데 그 이탈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는지 내가 보고 싶은데 그걸 안 보여주고 맨날 똥골뱅이만 보여주시면 새로 이제 해썹에 대해서 새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로 선배님들의 어떤 그런 고질적인 어떤 서류 작성에 대한 것들을 배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해석을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목 아프게 좀 설명을 좀 해드렸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고 가시면 안 됩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